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번 주에 1화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쇼츠는 올라가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구독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2명인데 저희 둘이에요. 그게 지금 일부러 주변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거를 들으셨다면 저희는 운명이니까 다 듣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네. 연휴여서 제가 귀성길에 또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는 가족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뭐 단순히 생각을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가 앞으로 책이나 영화를 보고 그 감상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기로 했지? 이번에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사실 저희가 2명 다 읽은 책이 흔치 않은데 이걸 둘 다 읽었어요. 이거를 둘 다 맞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자기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주로 내가 떠들고, 그래서 뭔가 쓸만한 게, 그러니까 클립에 딸만한 게 내가 말한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좀 우리가 일상에서 몰랐던 차별들, 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차별들,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저희는 책 얘기를 할 때마다 싸웠는데 한번 아예 녹음기를 켜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책 얘기를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고,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결에 내뱉는 차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부부간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둘이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녹음기를 켜고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좀 덜 싸우지 않을까. 덜 싸우고 제대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전체적인 감상?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 선택장애 있나봐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럼 막 아니면은 노키즈존이나 아니면 막 안내견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공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별 생각 없이 이용할 때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나는 좀 그냥 내 일상인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얼마나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그 일상들이 누군가에겐 차별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부분에서 깨닫게 돼가지고, 저는 좀 그 책을 보고 내가 좀 그런 조심들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공간의 분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남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그렇게 쓰는 그 저자조차도 그러면 그 저자는 완벽한가, 좀 너무 거만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하나씩 하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차별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그런 어휘에도 차별이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차별이냐라는 얘기부터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건 차별입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안녕한지 물어봐서 본 건데, 하긴 그게 인사가 된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뭐 흔한 인사가 아닐 수는 있겠는데 차별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린 아이한테
뭐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는 건 차별입니까?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건, 뭐 지향점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판한다던가, 뭔가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애티튜드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뭐랄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말이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둘 다 좀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이게 또 직행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주면 사실 저는 정상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가족 프레임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뭐랄까 어린아이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얘는 정상 가정이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 차별이냐 아니냐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이 방향에서 우리 방향에서 좀 제거돼야 될 부분 어느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겨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책은 나는 책은 되게 솔직히 책에서는 이 정도 수준도 안 다뤄요. 책은 이렇게 긴밀한 수준을 안 다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화가 나는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정말 조금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냥 이런 일상 속에 있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은 거시적인 게 있고 미시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뭐 이런 거는 되게 거시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 문고리는 오른손잡이에게 편하게 설계되었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미시적인 차원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신기해서 글을 쓴 느낌이에요. 난 솔직히 그런 느낌을 신기해서. 받았어.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뭔가 신나서 쓴 느낌을 난 받았거든, 책에서. 근데 책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선량한 차별은 훨씬 더 미시적이에요.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명절에 본가 내려가? 이런 것도 아니 내가 부모랑 연을 끊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 부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쵸. 우리 부모가 죽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번 본가에 뭐 해요? 라는 질문 자체에서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야 사실. 그럼 그 질문에서 누가 제가 사실은 부모랑 연을 끊어서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뭐 집에 뭐 언제 내려가요 라고 애둘러 되겠지.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차별은 더 밀집하고 더 세밀하고 더 낮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실 이 책은 거기까지도 난 못 다뤘다고 생각해. 그치. 그냥 그런 일상적인 차별이라고 예를 든 것들이 그냥 뭐 나 선택자인가 봐. 이거는 너무 뭐랄까 이건 차별이다가 너무 명확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기억 남는 예시 약간 본인이 그런 차별을 했다라고 저자가 뭔가 돌아보듯이 얘기하는 예시가 선택장애가 있다라는 말인데 아니 이거는 당연히라는 말 싫어하지만 너무 쉽잖아 이거는. 너무 직관적이고 장애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요새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혹은 너 정신병 걸린 것 같아.
이런 말을 되게 요즘 자주 쓰거든. 맞아. 근데 이런 말을 근데 너 그런 말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런 부분이잖아. 근데 더 밀집한 차별은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이번에 첫 생일이니까 장모님이 뭐 해주시겠네? 생일상 차려주시겠네? 라고 그냥 한단 말이야. 장모님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조민하고 내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차별이란 말이야. 나는 솔직히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나만 내가 이게 분노하는 게 많아가지고 나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다 고려하면서 살아. 그치. 근데 이게 차별이 아니다라고는 못하지만, 또 모든 걸 고려하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젠틀하게 나아갈 것인가, 좀 이런 고민도 우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제가 이제 이 예를 계속 듣는 게,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나한테는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어른들 물어보잖아. 아버지 뭐 하시냐, 집에 계시냐. 그러면은 저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해라고 안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미안하다는 말 들었다. 내가 저 아버지 안 계세요 하면 100이면 100 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저게 저 아이에게 상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아이한테는 그 부분이 더 상처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나한테는 그냥 난 사실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게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다른 사람들한테 했어. 그러면 대부분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내가 지금 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겠어? 아니. 모르겠지.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너가 너무 꼬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아버지 안 계세요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는데 이게 차별임을 알았어? 그러면 그 상황을 잘 조정해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조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게 좀 더 더 좋은 거라는 거지. 이제 내가 좀 겪었던, 이제 남편이 겪은 예시는 이러하고요. 내가 겪은 예시는 좀 결혼 준비할 때 많이 느꼈는데, 자꾸 나한테만 연락이 오던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혼주 화장을 엄마랑 시어머니 따로 했는데, 시어머니만 예약한 혼주 화장 업체에서 자꾸 나한테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어머니만 예약한 한복 업체에서도 자꾸 나한테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좀 이랬던 적이 좀 많은데, 좀 이런 것도 좀 약간 업체에서 그런 좀 나름 차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또 오히려 이게 이거 신랑한테 좀 연락해보세요라는 말을 난 도대체 몇 번을 한지 모르겠고, 근데 계속 또 나한테 그럼에도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책에서 말하는 선량한 차별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근데 난 책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여기를 빨리 훑고 넘어간 느낌? 이게 좀 아쉬웠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음. 그런 차별들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다루잖아. 음. 그 프롤로그 부분에서였나? 근데 제목을 선량한 차별주의다라고 해놓고 그런 이런 좀 선량한 차별의 예시들에 대해서는 프롤로그에서 잠깐 다뤘다는 게 잠깐밖에 안 프롤로그에서만 이렇게 두세 개 다루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나 그게 너무 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쉽다. 좀 진짜 선량한 차별에 대해서 좀 더 다뤘으면 나는 좀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꼭 책 얘기만 할 건 아니고 나는 사실 그냥 이거는 뭔가 훅을 던지는 거고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사실 진짜 정리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선량한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좀 차별할 의도가 없었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 차별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결국 그것도 책에서 말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선량한 차별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럼 그건 뭐야? 그 행위는 뭐야라고 하면 실수죠. 실수. 무지에서 나온 실수죠. 근데 너 그것도 차별이야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 사회가 난 그게 더 각박한 것 같아. 아니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면은 뭐 그냥 의뢰하듯이 이번 명절에 뭐 본가 내려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야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이렇게 쏘아 붙이는 게 나는 사실 그게 더 불만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런 거를 문제 삼는 사람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맞아, 근데 그건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를 고발하자면, 와이프랑 타이 마사지 받을 때 그 외국 분들이 해주시잖아. 근데 와이프가 그때 뭐랄까, 이분 되게 못한다 이랬나?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그런 그러니까 가벼운 흉을 그 앞에서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뭐 나도 역시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살고, 이제 근데 보통 본인 실수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그렇게 실수들을 하는데, 우리가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둥, 너는 왜 그런 실수를 하고 그건 차별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하고 본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절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들, 그러니까 책에는 선량한 차별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제 실수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얘기 동의하는 거야? 근데 차별보단 실수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 책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선량한 차별들이 그 저자가 말하는 선량한 차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전 말을 계속 하자면? 그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매번 그럴 때마다 난 안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해당 안 하는데 이럴 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젠틀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는 그 질문을 너무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쌓이면은 좀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제가 이제 선량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그냥 당사자로 피해자로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래 쟤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무 의도 없으니까. 아무 의도 없고 가끔은 좋은 의도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피드백이 되니까 그 뒤로는 나한테 그런 것들을 사실 조심하는 것도 차별이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근데 조심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막 나 만나면 아버지 얘기 일절 안 할 거야? 나 만날 땐 아버지 안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을 줄 알고 그걸 다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받는 사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세상의 하나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혀 그런 악의가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좀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즘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게, 그 충청도에서 말하는 애는 착해 있잖아. 그 마인드를 요즘 좀 배워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해도, 아이 뭐 저렇게 해도 애는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한 일이 좀 많았었어. 그쵸?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하자면. 근데 내가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떠오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걸 차별이 아니라 실수라고 하기로 말을 했지만 그냥 내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또 차별 얘기를 난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이게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장애인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 장애인 아이와 좀 분리돼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냐. 특수학급이 모자란 거냐. 특수학급이 뭐 수가 부족한 거냐. 막 이런 글을 봤는데 나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좀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그게 일단은 1차적으로 나는 좀 놀랐고 그리고 사실 좀 장애인이 다 시끄러울 거라고 하는데 나는 좀 범생이었던 입장으로서 말하자면 내 공부에 좀 방해되는 애들은 비장애인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장애인도 시끄러운 애가 있으면 조용한 애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남의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아들도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또 비장애인 아이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근데 좀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또 그 글쓴이는 그러면 왜 모든 비장애인 아이들이 다 시끄러울 거라고 하냐 너 너무 극단적이다 이러는데 난 오히려 모든 장애인이 다 그렇게 시끄러울 거라고 하는 게 좀 더 극단적인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좀 의외로 그런 시선들이 많더라고. 좀 그런 장애인을 진짜 불쌍하게 봐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좀 저 장애인도 나랑 똑같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흔한 일이구나 이게 좀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장애인을 뭔가 배려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려하는 것도 차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필요 이상의 배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무조건 시끄러울 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은 무조건 거동이 불편할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애인이니까 이런 결함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도와야 돼 라는 것도 차별인 거지. 그러니까 차별의 그런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뎁스도 이게 되게 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그런 선량한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로 다시 조금 좁히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근데 뭐 사실 막 그렇겠지. 뭐 장애인의 차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의도는 없다고 말하겠지.
근데 나는 어떤 분노가 항상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갈등과 차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훨씬 현실적이고, 막 나 같은 경우도 막 집에 10,000원이 없어서 문제집 못 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21세기에 살았다고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짜 가난했어. 우리 단돈 10,000원이 없고 막 엄마랑도 원룸에 살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삶도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오는 차별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한다든가 뭐 무언가 시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지금을 살아야 되는 삶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스스로의 불만은 뭔가 이들은 결국 이슈가 되는 것들 그리고 좀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차별도 그런 것들이야. 사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고 아 맞아 나 그러지 맞아 그거 차별이야 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근데 현실에 있는 차별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식사하셨어요? 뭐 저녁 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병에 걸려서 너무 먹고 싶으면 못 먹는 상태일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식사하셨어요도 차별이라는 거야. 이런 차원을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막 이 책은 되게 이 저자는 되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들으면은 뭐 본인을 비판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비판하는 게 맞고 되게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약간 좀 나는 그랬어. 그냥 뭔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인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게 어떤 인사이트와 깨달음으로 머물고 지적 허영심으로 머물고 그래서 운동권을 난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 지적 허영심으로 머물고 엘리트주의에 있고 이런 걸로 그냥 소비되는 느낌이어서 뭐 책을 썩 유쾌하게 읽진 않았고 뭐 저자의 인사이트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독서 모임에서 처음 같이 읽었는데 약간 잘난 척을 좀 하면 니네 이런 생각 처음 해봤어? 난 오히려 그게 신기했어. 그냥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있고 차별에 대한 관심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인처럼 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소외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 생각 처음 해봐? 나 이거 초등학생 때 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역시 멀었다. 이 진짜 차별과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먼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게 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이 책이 써졌을 때의 인사이트는 딱 그 정도인데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인사이트가 퍼져서 물론 대중들이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 거기에 머물까봐 난 그건 되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이유야. 또 나만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할 말 많아서. 아니 그래서 비슷한 예시가 또 생각나는 게 좀 운동권 안에서도 좀 그런 거 조심하자 하면서도 좀 그런 실수들을 난 좀 볼 때가 있기도 하던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성평등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갑자기 우리 신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 낳으면 뭐 어떻게 된댔나? 뭐 어떠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시는 게 이런 분도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의외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맞아. 내 아는 분이 대학교 때 장애인 무슨 자원봉사,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하면서 이제 매칭된 장애인 이제 휠체어 사용자랑,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재활운동을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그 재활운동 하는 날 너희 새끼 죽었다 오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재활운동 하고 있으니까 막 주변에 누가 보던 사람들이 대숲에다가 저 사람 장애인 괴롭힌다 이렇게 썼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장애인 당사자는 그 재활운동 힘들었던 것보다, 재활운동에서 너희 새끼 죽었어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건 재밌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대숲에 그렇게 쓴 게 더 불편했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게 좀 계속 그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났는데, 뭐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맞는 맥락일지 몰라가지고 좀 빈 타이밍에 꺼내봤습니다. 아니 뭐 계속 언제나 해도 되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차별이다 아니다는 얘기가 왜 논해지냐면 그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지적한 사람도 이거 차별이다라고, 너희 새끼 죽었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장애인 괴롭히는 거 차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걸 비판을 하려고 한 거지만, 결국에는 장애인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그 태도가 차별이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한테는 욕하면 안 돼? 욕할 수도 있지. 친구면은 장애인끼리 친구고, 장애인이 내 친구고 나랑 정말 고우면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장애인이니까 절대 욕하면 안 돼? 그런 게 차별이라는 거야. 근데 결국 차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그 인식에서 차별 나오는 건데, 나는 우리가 그 인식이 없어지면 이게 뭐 선량한 차별이 어쩌고 이런 걸 논의할 필요도 난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왜 불편하냐면, 어떤 안녕하세요 뭐 가족 얘기를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뭐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뭐 누가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이 차별에 대한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동등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나 없으면 청소 못해? 할 수 있지. 근데 너는 팔 하나 없으니까 청소하지 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나도 청소하고 싶은데, 아까 본인이 청소하고 싶다는 전제하에 나도 청소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뭐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야, 너는 장애인이니까 청소하면 안 돼. 청소하지 마. 내가 대신 해줄게. 이것도 차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모든 삶에서, 모든 행동에서 차별을 이미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야. 결국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펜스룰 아니야? 그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성한테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절대 여성한테는 말 안 걸 거야? 그게 옳은 방향이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는 차별을 말하고 평등을 말할 때 펜스룰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그런 것들, 이 책도 그냥 니네 그런 말 하지 마 에서 끝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야.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고민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결국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데 이거를 아예 빼먹고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제시를 해놨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단언하니까 기분이 나쁜 건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뭐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장애인을 대할 땐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 그게 차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냥 매너를 지키면 되지. 그리고 그냥 뭐 어려워. 그냥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같이 밥을 먹더라도, 나보다 좀 느리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봐서 속도 맞춰서 먹을 수 있잖아.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결코 어떤 뭐 장애인이어서 뭐 한부모 가정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나는 오히려 굉장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보편적인 사람, 내 친구 다시 대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고 미안하고 앞으로 또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제 전도사, 저에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아픈 아이가 있었어.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뒤늦게 아무튼 뭐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나의 이제 모토 그런 거 없다. 똑같이 대한다. 잘못하면 똑같이 혼내고, 욕하시면 똑같이 욕하고, 청소 뭐 이런 거 다 해. 지가 힘들면 얘기하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밀대 같은 거 이렇게 줬는데, 이거 좀 밀어하고 줬는데, 걔가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동생을 시키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제서야 안 건데, 그게 이제 팔을 움직이기 되게 힘든 상태였더라고.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 친구가, 나 팔 아픈데, 저 전도사님은 나 배려도 안 해주고, 나를 되게 미워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뭐 내가 그 친구 마음을 모르지만, 보통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그 쫌팽이처럼 만드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살면서 그래? 그냥 지나가다가 뭐 막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자. 뭔가 이 집단에서 먹을 걸 나눠주는데 개수가 모자라서 자기가 못 받았어. 졸라 차별당했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긴 있다. 아니 어렸을 때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냥 이게 모자랐나. 그냥 물론 그게 쌓이고 의도가 보이면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한두 번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야. 집 가는 길에 뭐 좀 사 먹어야겠다 하고 그냥 말지. 그러니까 나는 차별도 안 당해본 것들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 그리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들이 나는 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직접 허영심들, 그리고 좀 자부심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더 말하세요. 나는 이제 내가 생각나는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아빠 동창 중에 목발을 항상 짚고 다니던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 별명이 고릴라였어. 왜냐면 상체가 엄청 센 거야. 목발을 짚고 다녀서 상체가 너무 세서
쟤한테 잡히면 죽는다 약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냥 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막 그렇게 막 그 사람한테 막 깝치고 도망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나는 그 태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깝치면 안 된다는 것도 어쩌면 차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깝치고 도망가는 그런 똑같이 대해주는 그 태도가 어찌 보면은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어떤 신체의 결함을 놀리기도 해 친구끼리는. 그래서 뭐 못생겼다라든가 뭐 이게 못생긴 게 결함은 아니지만 이거 말하더라고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뭐 그냥 그런 것들 되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냥 대해 다른 사람들 대하듯이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은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굳이 알려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한테 이것만 얘기 안 하면 섞일 일도 없고 뭔가 그렇게 끝나지 않나?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나랑 그냥 평소에 이거 만약에 이거 뭐야 녹음 안 켜놓고 얘기했으면 또 싸웠을 거잖아. 근데 지금은 왜 안 싸우는 것 같아? 일단 일단 녹음기를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늘은 좀 펜스룰이라는 비유가 좀 와닿았어. 내가 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런 고민을 보통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 요새 폭삭소가수다 보고 있잖아. 폭삭소가수다도 다 보면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좀 되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것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애순이 엄마가 이제 막 애순이를 거기 층가에 박아두고 본인은 새 살림을 차리는 것도 사실 그 시대에 그런 선택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얘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아마 그 시대 어른들은 더욱이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든 친가에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해. 어른들은 외가는 필요 없고 같은 성을 쓰는 그 친가에 붙어 있어야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하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그게 되게 과부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보통 그래. 보통이 하긴 좀 그렇고 되게 좀 그렇게 많이 했어. 오히려 응팔에 나오는 선우 엄마가 과부인데 친가랑 다 끊고 막 나 혼자 으쌰으쌰 잘 키워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런 과부는 많지 않아. 그런 과부는 많지 않고 뭐 그것도 하나의 뭐 근상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과부들은 친가에 어떻게든 붙어있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명절에 항상 친가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친가가 최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그런 그리고 우리가 누가 죽는 경험도 사실 그게 뭔가 이른 나이에 하기 어렵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었고 할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고 이제 이모도 돌아가시고 되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오늘 본 장면 그게 있었어. 그 동명이가 죽고 나서 이제 금명이와 은명이가 아 이거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했을 딱 하는 한 그 장면이 나왔거든. 근데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저 공감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나는 이게 되게 히트했다는 걸 좀 더 놀랐고 그냥 나는 그냥 더 다른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나와 다른 시야로 더 깊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의 어떤 시야로 되게 깊게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인지 이 뭔가 차별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사람들이 너무 미디어만 보고 그렇게 배우지 않나. 근데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진짜 차별은 뭐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뭐고 이런 고민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잠깐 한 번만 더 비판하고 넘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뻗튕기고 뻐기고 잘난 척하면서 말을 하는 편인데 그게 말을 듣고 글을 보면 보이거든. 이 사람이 고민을 멈췄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가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쯤에서 아 나는 뭐 좀 아는 것 같아 이러는지가 내가 아는 영역이고 나랑 친한 영역일수록 그게 더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이 저자분도 뭐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과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은 아마 나중에는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또 폭삭소가 쓰다 얘기 나와서 또 그냥 맥락 상관없이 든 생각인데 내가 지금 폭삭소가 쓰다를 본다는 거는 되게 엄청난 뒷북이긴 한데 나는 그 짤들만 보고 너무 내가 저걸 보면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돌아다닌 짤들은 막 부모의 자식 사랑 막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니까 난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막 가족 감동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안 보고 버텼던 건데 그냥 남편이 보니까 뭐 원하지 않게 보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그런 걸 너무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일단 그런 것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만 막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했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시대 잘 담았다. 그래 이 얘기는 그냥 꼭지를 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도 그냥 생각난 한마디만 마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드라마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왜 나는 좀 마음이 아프냐면 되게 현실에서 있는 그러니까 드라마 극적이지 않아. 극적이지 않고 그런 막 이태원 클라스나 막 이런 것처럼 내 인생에서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인생에서 흔하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는 오히려 막 더 마음이 아프면서 막 이렇게 보게 되고 슬프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언제 한번 폭삭소가 쏘다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오늘 또 떠들었는데 어땠는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주제로 싸웠을 때는 앞으로 이 주제 얘기하지 말자로 넘어갔었는데 또 다시 좀 진정하고 꺼내보니까 또 좋은 결말을 얻어낼 수 있어서 나는 이제 그런 회피하는 게 마냥 답은 아니겠다? 그리고 좀 이런 오히려 이렇게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 관계에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느꼈고 오늘도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부부간에는 격이 없기도 하니까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다 보면 또 감정이 상하고 싸우게 되는데, 좀 격이 차려진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뭔가 싸우지 않을 수 있어서 감정이 좀 덜 개입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로 생각을 알 수 있는 나도 좋은 계기였고, 그래서 구독자나 조회수에 상관없이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구독자 수가 좀 붙으면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저번에도 느끼고 오늘도 느꼈는데,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불편한데, 아유, 어쩔 수 없어. 뭐 잘난 걸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사실 나는 이 분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신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례를 저지르는지 나는 4살, 5살 때부터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뭐 와이프는 알 거라 생각하는데, 나 그거 되게 조심하면서 살잖아. 나 그거 되게 조심하면서 살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그렇지 않고 나도 되게 무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오늘도 뭐 재밌게 잘 됐던 것 같고, 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당연히 구독. 아예 해야지. 근데 아마 여기까지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끝.